그래서 2035년이 되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갈 거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하는 건 자기 인생관이니까 좋지만은 그렇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노후 준비는 그 대표님 그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네. 칠순 빚쟁이 뭐 이런 단어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노년에도 이제 뭐 대출 빚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네. 이 노후에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지 좀 이렇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기준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대충 기준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네. 딱 중위소득 네. 뭐 그 정도는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중위소득.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 2인가 가족 기준으로 딱 중위소득이 326만 원이더라고요. 326만 원. 네. 이제 그 정도를 받으면 우리나라의 중간이니까 그거는 모자라면 안 되죠. 맞춰 살아야죠. 우리는 그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네. 그냥 돈 버는 것만 생각하는데 네.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위소득으로 이제 보통 살아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326만 원을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 같은 분들은 300만 원 이상 받으니까 뭐 다른 재산이 없어도 그 정도는 소득은 있고요. 아, 연금으로. 그래 연금으로. 아, 네네. 또는 이제 부동산 있는 분들은 월세나 이런 소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금융자산 있는 분은 허려 써도 되고 네. 그다음에 나는 뭐 일해서 할 거야. 근로소득 있는 분도 또 네. 그냥 살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자식이 또 효자가 있어가지고 계속 도와주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래서 저는 10억이 있어야 됩니까? 7억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대답하기 어렵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오히려 우선 그렇게 가진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렇기도 하죠. 예, 예. 그러면 오히려 소득이 중요한 거예요. 월소득. 그렇죠. 그게 훨씬 매월 더 중요하네요. 얼마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중위소득 326만 원으로 둘이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죠. 그러면 중위소득이라는 건 어찌 보면 중간의 소득이니까 예, 예, 예. 내가 이 전체 전국에서 중간 정도의 뭐 집값이든 뭐 물가인 지역에 살면은 326만 원으로 어떻게 되겠는데 예. 서울 사는데 중위소득이면 예. 상대적으로 좀 소득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상관없는데 네. 그렇게 안 된다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야죠. 제가 이제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은 네. 그 오셔가지고 저 이번에 퇴직금 2억 원 받았는데요. 그걸로 주식 투자해서 축여서 어떻게 노후자금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말 들으면 당황스럽죠. 아, 왜냐하면 젊을 때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그거 네. 날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여튼 그런 돈에 맞춰서 사는 노력을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인식이 좀 선진국에 없어요. 비해서 좀 모자라지 않은가 그런 하긴 생각이 저도 그 댓글을 보면은 이제 네. 막 50대 후반인데 예.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불리고 싶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퇴직 직전에 있는 게 50대 아니에요.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50세 퇴직한 사람 많죠. 그렇겠죠. 50대 가구의 우리나라의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평균 총 자산이 얼마냐면요. 5억 6,700이에요. 5억 6,700만 원. 예.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많이 많잖아요. 네, 네. 가계 부채가 평균 1억 74만 원이더라고요. 음. 그거 빼게 되면 4억 6,666만 원이거든요. 네. 언뜻 생각하면은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6,600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네. 문제는 그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545만 원이에요. 아. 그 집을 빼고 나면 6,100만 원 났거든요. 네. 6,100만 원으로 어떻게 30년 40년 삽니까? 아, 그래 무조건 일을 이제, 해야 하든지.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조급하니까 뭐냐면 6,100만 원으로 뭐 주식을 어떻게 네, 해보고. 좀 해볼까. 네. 이 동학개미분들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또 60대인데 근데 그 코인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거 가지고 날리면 네. 그냥 더 불행해지고 네. 문제는 또 집을 팔아 살아야 되는데 네. 이게 저는 집값이 이웃나라 일본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는가 이런 걱정도 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재산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아유 일부 빼면 없거든요. 네. 보통 사람은 있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국민연금.
저 놀랬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네.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노령연금을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받는 분이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 54%밖에 안 돼요. 54%. 절반 정도밖에. 나머지 분들은 아예 연금도 없는. 그죠. 국민연금 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수령액인데 네. 월 60만 원 미만이 78%예요.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7.7%고요. 100만 원 이상이 7%밖에 안 돼요. 그래요. 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은 뭐 아까 말한 중위소득이 뭐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뭐 그- 최저 용돈 수준도 안 되는 거네.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직장인들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퇴직연금 적립한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눴더니 네. 평균 3,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1년 생활비 될까 말까 하고. 그다음에 개인연금도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그 계좌당 개인연금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두 개 다 받아봤자 2, 3년 지나면 다 없어지거든요. 네. 결국 남는 건 집안채란 말이죠. 그렇죠. 네. 야. 그걸로 노후를 살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뭐 보완이라고 할까? 그래서 네. 뭐 주택연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택연금이 거의 그러면 유일한 대안 같은. 그래서 저는 이제 노후 준비가 네. 나이 들어서 준비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이게 제가. 아. 근데 옛날에 노후 관련 무슨 강의를 하게 되면 노인분들만 와서 다 듣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말하는 거는 맞춰서 사는 방법밖에 없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하려면은 30대, 40대, 50대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지금 3, 40대들은 뭐 네.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준비하면 할 수라도 있지만 네, 네. 이제 60대이신 분들, 네, 뭐 네. 50대 후반인 분들은 예. 일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소득을 벌지 않으면 사실상 어떤 해결책이 마땅치가 않을 그러니까 수 이제 있잖아요. 있는 집을 저 담보로 해가지고 주택연금 받아서 어떻게 최소 생활비라도 마련하고 네.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이고 네. 둘째가 건강이고 네.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그나마 돈이 좀- 되든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저는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가장 강조하고 있죠. 아, 일은 뭐 네.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네. 결국에 일을 못하는 분들이거나 소득이 너무 낮거나 이런 분들은 네. 뭐 소위 말하는 노후 파산 막 네. 이런 쪽으로 가는데 네. 생각해 보면은 이 지금 60대 분들도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다 나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나름대로 하셨을 텐데 네. 노후 대비가 이렇게 안 된 요인이 뭔가요? 이게? 제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이 고령화의 속도라고 할까요? 그게 그냥 빛의 속도로 빨리 갔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가 되면요. 네. 늙기 시작하는 사회라고 그래서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고 그게 20%가 되면 화끈하게 늙었다고 그래서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20% 되는 시점까지의 그 기간을 몇 년 걸렸나가 고령화의 속도라고 그래요. 네, 네, 네. 그게 프랑스는 155년 걸렸어요. 155년. 예. 예. 근데 이웃나라 일본은 35년 걸렸어요. 네. 그 4배, 5배 속도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난 30년 가까이 그 적응을 못하고 저 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너무 네. 갑자기 하니까. 네. 근데 우리는 더 화끈한 게 25년 동안에 진행이 되거든요. 25년 만에. 예. 와.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돼요. 우리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어렵게 됐다는 얘기죠. 주택에 관한 생각이라든지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이라든지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나의 노후에 관한 생각 또는 직업에 관한 생각 네. 이런 생각을 그냥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했던 걸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중에서도 가정경제 측면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게 뭐냐면 절약이라고 봐요. 절약. 예.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세계의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 고성장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거든요. 네. 예를 하나만 들면요. 필요 없는 자동차. 아. 예를 들어서요. 재미교포인 분이 서울에 사장 발령받아 와가지고 몇 달 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네.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참 이상한 거예요. 네. 저도 서울 시내에서 여기저기 강의 다니는데요. 지하철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철 근데 제일 빠릅니다. 어디 가면은 차 갖고 오세요? 몇 번이세요? 그 다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일주일 동안 세워놨다가 주말에만 쓰는 차도 많고 네. 그것만 줄여도 엄청난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바꾸는 거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은 차를 끌고 다니면 오히려 손해인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네. 왜냐면 제가 네. 어젠가 한번 그 저녁 퇴근 시간 때 경기도 나갔다 서울 들어오는데 네. 와 이거는 뭐 답이 안 나오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저는요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 비용, 경조사 이런 것들을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는데 그런 거 옛날식으로 다 하면서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당황스럽죠. 할 건 다 하면서. 예. 아 근데 저도 지금 생각나는 게 저희 할아버지 예. 외할아버지가 그 예. 환갑잔치 하신 게 제가 어릴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지금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고작 몇십 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렇게 네. 확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요 1955년에서 60년까지가 네. 핵심 배비범 세대가 네. 출생할 때거든요. 그때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어요. 저희 시골 고향에 전기 들어온 것도 1975년이거든요. 네.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네. 어떻게 둘이 만나서 출산율이 6.3명이에요. 네.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작년 2021년에 0.81명. 매년 120만 명, 평균 100만 명, 많을 때 120만 명 태어나던 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이 지금 25만 명 정도 낳는 때하고 같이 되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가 힘든 거죠. 그게. 음. 그러니까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야, 그러면은 지금 부모님 세대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네. 실수했던 것들이 예. 그러면은 뭐 내가 너무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6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네.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어요. 54세. 그게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예요. 네. 그러니까 32년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는 그 할아버님 환갑잔치하고 그럴 때는요. 축하할 그냥 일이죠, 진짜. 그 노부모 부양 기간이 5년이면 끝났어요. 근데 지금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이거든요. 네.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죠. 너무 빨리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 옛날에는 또 자식들이 예. 어쨌든 노부모를 봉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6.3명 태어날 때는 6명이 부양하니까 아무것도 17만 하면 아니거든요. 되니까. 지금은 한 명도 뭐 없는 애 없는 집도 많으니까. 아. 근데 또 애들한테 돈은 또 엄청 쓰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대로요. 작년에 CNN 미국 그 방송이요. 미국의 투자은행에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세계 주요국에서요. 주요국에서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 양육비 들어가는 총액을 GDP로 나눠봤더니요. 네.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이에요. 2등이 중국이고 네. 3등이 이태리.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대비 세계에서 자식한테 돈을 가장 많이 퍼붓는 가장 많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고쳐야 되는 거죠. 아 근데 그게 예. 그러면 그거 말씀하신 대표님 얘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식들한테 투자하면 그 이상이 돌아왔는데. 그렇죠. 뭐냐면 옛날에는 사교육비가 이게 의미가 있었던 게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고성장 시대는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네. 취직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저성장기에는 신규 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직할 때 저쪽에서 나를 뭘로 보냐면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평판. 네. 한마디로 인간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 거기서 잘못되면 끝이에요. 그렇죠. 학벌이 문제가 아니라. 네네네. 그래서 요즘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데잖아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또 요즘은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2033년이 되면 지금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사라지고 생기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들을 창의력 있는 애들로 키워야 되는데 과외 공부 들여서 위탁 교육 시켜가지고 뭔가 옛날에 맞는 교육을 시켜놨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어려운 거죠, 그게. 야.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35년이면 되게 빨랐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빠를까 했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더 빠르다는 거잖아요. 25년 동안 해야 돼요. 그러면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인구 구조학적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예, 비슷하게. 예. 그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젊은 사람들이 1인 가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분들도 1인 가구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계시다고. 그러면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요. 그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요. 네. 혼자 사는 네. 노인이 16%예요. 16%예요. 근데 일본은
30%고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한 십몇 년 지나면 우리도 일본 수준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자 사는 노인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여성인데요. 네.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78%가 여성이거든요. 저는 그 여성분들한테 강조하게 뭐냐면 나중에 남편 먼저 가고 혼자 남아서 십몇 년 살아야 되는 그 혼자 사는 시기를 제일 좀 신경 쓰시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아, 그럼 그게 그건가요? 원래도 네. 남자가 보통 나이가 많잖아요. 결혼할 때. 네, 네. 근데 남자가 평균 수명이 좀 낮으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여성 혼자서 할머니가 혼자 사는 기간이 한 10년은 된다. 남성들은 부인하고 사별하고 나서 혼자 남는 기간이 한 9년에서 10년쯤 되는데 아. 여성들은 남편하고 사별하고 혼자 사는 기간이 그 15년에서 16년. 진짜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아이고 그래서 그게 싫으면은 어떻게 하냐? 네. 제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된다고 그러죠. 요즘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네. 전체 결혼한 커플 중에서 연하의 남자와 결혼한 커플의 비율이 16%더라고요. 우리나라. 하긴 사실 평균 수명만 생각해 보면 그게 네. 맞긴 한데. 그 요즘 젊은 여성들은 네. 통박이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듣기로는 네. 아무래도 할머니가 혼자 산다 그러면은 네, 네. 할아버지 혼자 사는 것보다 뭔가 네. 돈 버는 게 더 힘들 것 같거든요. 뭔가 체력적으로나 뭐 그러니까 뭐냐면 신체적으로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요. 여성 혼자 사는 게 좀 자기 스스로 일도 하고 애도 봐주고 이렇게 편하다는 말은 맞는데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네. 제 아는 사람이 한 십몇 년 동안 그 남편 암 수발을 했거든요. 이분이 자기 아르바이트하고 직업 좀 돈 좀 벌던 사람인데 남편 간병을 해야 되니까 일을 안 하게 됐잖아요. 네. 그리고 십몇 년 동안 병원비로 들어가고 나니까 빚만 잔뜩 지고 남편은 돌아가시고 혼자 되니까 네. 그래서 노후 빈곤율은 여성이 세대주인 세대가 빈곤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요. 네. 노인 중에서 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사는 사람을 노후 빈곤층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 빈곤율이 이 남성은 30.5%인데요. 네. 여성은 65%예요. 와.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이 소득이 없고 네. 근데 남편들은 보면은 평소에 일을 했잖아요. 네. 또 이거 연금도 많이 가입하고 그랬는데 여성분들은 뭐 우리나라 대부분 일도 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네네. 또 그리고 일을 해도 비정규직이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연금 가입한 거 없고 네. 근데 남편이 갑자기 떠나고 병원비 쓰고 떠나버리면은 여기 70세에서 75세까지 의료비가 피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재산도 적은데 65세 넘어서 노인 되고 나서 그 부동산 값이 한번 폭락을 한다든지 또는 창업해서 사기를 당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중대 질병에 걸려가지고 돈을 다 날린다든지 황혼이혼해 가지고 반씩 나눈다든지 이래서 빈곤증 되는 경우가 많죠. 아, 그러면 뭐 국가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뭘 대비를 하거나 뭐 대처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32%로 네. 그게 가구 원수로 볼 때는 아주 제일 높아요 사실은. 근데 더 높은 나라가 스웨덴인데요. 네. 거기는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이 57%고 57%요? 수도 스톡홀름은 60%예요. 네. 그러니까 온 천지가 혼자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은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7번째로 행복한 나라예요. 네. 왜냐?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뭐 기본적인 건 다 해준다고. 그렇죠. 또 혼자 살더라도 이 중대 질병이 있기 때문에 병이 나도 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혼자 살더라도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또는 새로운 유연사회 취미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된 시대가 됐는데 그때에 대비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첫째가 연금, 중대 질병보험, 네. 그다음에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네.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요.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혼자 남아서 10몇 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연금을 들어도 아내도 좀 뭐 들고 그렇게 드는 것도 있고 한 예를 들면은 제 아는 변호사 한 분은요. 8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세를 받아먹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거의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네. 사용권은 만화님한테 준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는 가족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 3대가 네.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같은 건물 또는 근처에 아. 살기는 독립적으로 살면서 네네. 모여 살도록 집을 개축을 하면 세제 혜택을 준대요. 아. 그리고 노인이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과의 그룹 리빙, 공유 경제 네. 이런 것도 활성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는 대형 고층 아파트를 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대형인데 고층이요. 예, 예. 왜요? 고독사 하기 딱 좋은 거죠. 고독사.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더라도 외롭거든요. 네. 고독력 네. 이걸 키워야 되고. 혼자서 있을 수 있는 예, 그런 예. 되게 우울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역사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국가가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거는 경로당 있잖아요. 네. 이런 데 경직돼 있거든요. 거기 모여서 고스톱 치고 그냥 할머니들끼리 점심 해먹는 장소라고 생각을 많은 데에 하고 네. 있거든요. 할아버지들은 잘 안 가고. 거기 가면 60대가 막내라고 막. 뭐 그러니까. 근데 일본의 병원을 보냐면 시니어 살롱이라고 있어요. 네. 같은 이유라도 경로당보다는 살롱이 낫잖아요. 조금 조금 더 낫네요. 살롱이라고. 네. 그래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뭐 하는 그런 것들 해서 제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아침에 나 오늘 살롱 간다 그런데요. 네. 그렇게 돼서 어울리게 되면은 외롭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일본의 시니어 살롱이 사실은 일본의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로당을 보고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원조인데 아직 그런 거를 못 했구나. 네,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막 겪다 보니까. 네. 그러면 아직 국가적으로 뭔가 대단한 어떤 대책이 있다거나 이런 저는 뭐 좀 국가가 어떻게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어렵겠죠. 예. 뭐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 정도겠죠.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에 개인이 잘 대비를 좀 해야 된다. 네. 근데 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좀 많긴 많다. 그래서 이제 정부 시책이라고 보면은 네. 연금 같은 데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국가 재정은 어려운데도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이유가 네. 이제 당신들의 노후를 정부가 책임질 수 없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네. 그런 거를 개인들은 활용해야 되고 야. 정부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요즘에 네. 뭐 욜로는 요즘에 조금 좀 줄어들긴 했지만 네. 그래도 뭐 30대나 40대까지도 이제 아예 이렇게 복잡하게 결혼하고 힘들 바에는 예. 그냥 혼자 산다. 예.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예 시작부터 비혼으로 쭉 간다. 그러면 지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을 생애 미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또는 평생 미혼이라고 평생 그러거든요. 미혼. 네. 근데 그 생애 미혼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였어요. 다 했네요. 그때는 결혼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안 하면 예, 좀 예. 이상하다고 그랬죠 그때는. 예. 또. 근데요. 네. 이게 2020년에는요. 네. 남자가 16.8%, 여자가 7.5%로 늘어났어요. 근데 네. 놀란 건요. 이웃나라 일본이에요. 네. 일본 남자의 27.5%, 네. 여자의 17.몇 %인가가 네.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에요. 거의 남자는 3명 중에 하나. 네. 네. 근데 뭐가 좋은 거라고 지금 우리가 일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일본도 다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갈 거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하는 건 자기 인생관이니까 좋지만은 그렇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노후 준비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해야 되죠. 그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거 대비해서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지금 결혼들을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리고 안 하는 건 되게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자 살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아까 말씀드린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준비 있잖아요. 그런 걸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더 신경 써가지고. 그 아까 말씀하신 맞춰 사는 거를 지금부터 조금 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연금을 단단히 들어두는 거. 네. 중대 질병보험 하나 단단히 근데 들어두는 그거 거. 맞네요. 예. 아니, 혼자니까. 그렇죠. 내가 아프면 답이 예, 없으니까. 들어두는 거. 아. 그다음에 가족이 없으니까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 어떻게든. 요즘 신림동 같은 데 가보면요. 네. 어떤 집에 남들끼리 다 모여서 살잖아요. 네네네. 그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공유주거 뭐 이런 외롭지 거. 않게 예. 네.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아직은 좀 어색하긴 한데 어색하네. 이게 조만간 급격하게 다가올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관이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네. 그러면 그런 준비를 더 신경 써서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더라도, 예, 안 하더라도. 누군가랑 같이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같이. 네. 혼자 살 수는 있는. 없으니까 예. 사람은. 그리고 이 아까 말한 고동력을 키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고동력 키운다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 혼자 있어도 예, 괜찮아. 혼자 있어도 뭔가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건 뭐 어떤 취미를 만들든 종교를 가져도 좋을 거고 그다음에 뭐 취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밥 먹으면 이상한 사람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요즘에는 오히려 혼밥이 편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네. 시대가 급격하게 바뀌고 그러니까요. 있는 것 네. 같기는 합니다.